안녕하세요. 배당부자입니다. 이번에 키움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한국 고배당주와 미국 기술주에 동시에 투자를 해주는 짬짜면 같은 ETF가 나왔습니다. 배당도 받으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꿈 같은 ETF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시죠. 이번에 같이 알아볼 상품은 키움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입니다. 투자 키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고배당주 탑 15가지와 미국 AI 테크 탑 10가지의 결합을 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 배당 성장과 배당주의 함정을 극복해낸다. 세 번째로는 손익 통산 효과와 외납세액 프리. 이것이 이 ETF의 주요한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ETF에서는 고배당 한국 주식과 미국 AI 테크 주식을 7대 3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고배당 기업 탑 15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총 상위 200개 그리고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10억 이상, 즉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거래가 있는 주식을 선택한다는 내용이고요. 너무 거래가 없거나 주식이 싸면 이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5년 연속 배당 지급, 그리고 2년 연속 흑자, 그리고 ROE 하위 20% 제거. 이 부분은 이제 회사가 계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느냐,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돈을 벌고 있느냐, 수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시가 배당률 상위 15 종목 얼마나 이제 배당을 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시가 배당률이 뭐 삼성증권 7.9%에서 맨 아래 LG U+6.1%까지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AI 기술 주도 기업 탑 10은 이제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21%로 가장 비중이 높고 맨 아래쪽에는 팔란티어 3% 수준으로 10가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주식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규모가 커서 거래 규모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 ETF에서는 이제 AI 관련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주식을 고르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키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켜지고 있는지 개별 주식을 7대 3의 비중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주식의 총합은 69.8%, 미국 주식의 총합은 29.7%, 그래서 전체적으로 99.5%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0.5%는 아마도 현금 비중을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추구하는 연간 배당률은 4.7%, 연평균 수익률은 30.2%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고배당 기업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아래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지수의 기준이 100에서 시작했지만 2020년까지 거의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산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었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투자를 하셨다면 아마도 좀 지쳐서 '주식은 재미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동그랗게 표현을 제가 해 봤는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하면서 크게 좀 상승이 일어났고요. 39.9%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거의 50%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의 표를 보면 사실상 2018년에서 2020년은 거의 하락하기만 하고 상승을 하지 못한 해여서 정말 배당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배당 수익률은 4.7%를 예상한다. 근데 올해 옆에 보면은 2025년에 전망치는 5.4%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키움에서 제시했던 배당률을 다 평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7%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 옆에 2024년의 배당을 가지고 다시 제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평균 5.0%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앞에서 계산했던 69.8%의 비율로 각각의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배당률은 3.5%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근데 얘기했던 4.7%하고는 갭이 있는데 어디서 그게 나타나는지는 다시 한번 이제 뒤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I 기술 주도 기업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1% 남짓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30%에 해당합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년 하락한 것을 빼고는 거의 모든 매해 상당히 높은 상승을 지속했고요.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숫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앞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 70%와 미국에 투자하는 비율 30%, 이 가중 평균이 이루어졌을 때 숫자는 연평균 수익률이 20%,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3.6%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맨 아래에 있는 한국 고배당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기간의 평균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교 지수가 다우존스하고 S&P 500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ETF가 참고하고자 하는 지수 가장 윗부분에 있는 한국 고배당엔 미국 AI 테크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사실 여기다가 나스닥 지수를 추가하면 거의 Y축에 있는 지수가 1000포인트 넘는 정도로 나타나긴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자의 성향이 중요한 부분인데 고배당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 투자,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배당은 필요 없고 자본의 차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나스닥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앞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배당률 4.7%를 전망했고 그 비중이 69.8%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0%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3.3%를 기여하는 것이고요. 미국 AI 쪽에서는 배당이 1% 정도 나올 것이고 전체의 비중은 29.7%이기 때문에 배당에 기여하는 바는 0.3%입니다. 전체적으로 3.6%의 배당이 전망되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만 원 정도 세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매월 리밸런싱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7대 3의 비중으로 투자를 했는데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진다. 그래서 AI 기업의 상승이 커진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매도해서 배당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그래서 매월 7대 3의 비중을 조절하고 그렇게 되면 배당이 높은 주식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배당의 성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키움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2019년 예를 들어서 투자한 지 4년이 지나면 배당의 금액이 같아지고요. 2020년부터는
배당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배당 투자를 한 것보다 7대 3의 비율로 30%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크게 차익이 났을 때는 배당주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했을 때는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배당이 더 늘어나면서 배당 성장이 이루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나오는 표도 마찬가지로 같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여지는 연평균 수익률은 20% 정도인데 사실 밑에서 보여지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수익률을 보여지고요. 거기에 추가로 배당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대로만 간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ETF의 키포인트 중에서 세 번째였던 손익통산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한국 주식 배당 많이 주는 거로 70% 사고 AI 미국 주식 한 30%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제 개발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구성하고 있는 주식들이 다 상승을 했다면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이제 ETF 투자하든 개별 주식 투자하든 다 세금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하락하고 한국 주식은 상승했다. 그러면 이 ETF에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안에서 손익 통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인데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으로 개별적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 주식은 상승했는데 한국 주식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로 해가지고 손익 통산을 하기 때문에 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진 않고요. 한국에서 분배금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계좌이기 때문에 15.4% 이렇게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또 약간 다른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ETF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 덧셈 뺄셈이 되기 때문에 굳이 ISA의 비과세 한도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 있을 외납세 관련 부분에서도 이제 유리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일지 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후 더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키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 배당 성장 ETF의 출현이다. 배당 부자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ETF계의 짬짜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배당 성장, 그리고 미국 테크주의 성장, 그리고 세금에서 다소 유리하다. 이게 이제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잘 운영이 돼서 짬짜면이 돼야지 짜장에 붙어 나오는 짬뽕 국물과 같은 상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총 보수는 연간 0.45%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4만 5천 원이라는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고요. 개인적으로는 ETF에 투자해서 나오는 비용은 충분히 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월배당 상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배당 부자가 가지고 있는 ISA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RP에서의 투자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 같은 경우는 국내 배당주가 전체 비중이 한 74%, 그리고 미국 나스닥 관련 지수 투자와 커버드콜 투자가 23%, 그리고 인도 투자가
2.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A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미국 나스닥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지금 소개해 드렸던 ETF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비중이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상품은 9월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배당 투자도 겸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